기아나 현대차는 25년까지 그냥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네이버는 좀 일단 바닥은 찍었고 카카오는 바닥은 찍은 상태에서 좀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최근에 굉장히 좀 잘 오르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 섹터들이잖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요즘 어떤가요? 네이버가 상당히 좀 괜찮아. 네. 카카오도 좋았죠. 근데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저번에 한번 주가 빠지고 나서 요즘에 어쨌든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미국과 한번 이제 견줄 만한 그런 AI를 내놨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도 보완할 게 많이 있지만 한글 데이터는 정말 강하니까, 그래서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에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올해가 광고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런데도 네이버가 실적이 뭐 역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광고 경기도 좀 살아나고, 왜냐면 일단 수출 기업들의 내년 실적이 좀 개선되면 이들이 이제 광고를 많이 또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네이버도 올해보단 내년이 또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네이버는 좀 일단 바닥은 찍었고, 다만 이제 주가가 여기서 크게 가기 위해선 결국 그 생성형 AI 이번에 출시한 네이버 검색 Q라든가 하이퍼클로버 X가 어쨌든 이걸 가지고 돈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이 주주분들한테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내년의 숙제가 아닌가. 그래서 기대감은 있지만 내년에도 계속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는 뭐가 좋아서 간 건 아니에요, 사실. 카카오는 정말 많이 빠졌죠.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뭐 37,000원까지 빠졌는데, 그랬다가 올라간 거는 일단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가 일단 그래도 아까 네이버랑 비슷한 게 내년에는 카카오가 실적이 좀 플러스 성장할 것 같다. 이런 좀 전망들이 있습니다. 사실 올해 카카오 보시면 지금 역성장하거든요. 작년이 5,800억이잖아요. 영업이익이. 올해가 4,750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마이너스 나니까 안 좋은데 내년엔 6,100억. 그러니까 내년 전망은 적어도 올해보단 좋고, 내년에 물론 이거 애널리스트 추정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년 실적은 역대 최고입니다. 2021년도 5,900억이잖아요. 요걸 딛고 내년에 6,100억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적은 좀 내년에 한번 기대해볼 만 하겠다. 요거랑 두 번째가, 저도 그렇고 그때 이제 예전에 김 작가님하고 이제 방송할 때도 우리가 카카오 못 간 이유에 대해서 경영진 문제를 많이 거론을 했잖아요. 신뢰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김범수 의장도 그렇고 뭔가 좀 카카오가 이제 바뀌려고 하나? 임원들도 그렇고 뭔가 좀 바뀌려는 액션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한번 좀 바뀌는 거 한번 기대해보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주가 올라왔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사실 지금 뭐가 바뀌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그 임원진들이 크게 바뀐지도 모르겠고, 뭔가 쇄신한다고는 하는데 진짜 쇄신한 뭔가 지금 결과물이 아직 없거든요. 뭘 어떻게 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회의는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주주분들한테 뭔가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주가 지금 55,000원까지 올라온 다음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려면 실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이나 투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카카오가 지금. 뭐 이거는 김범수 의장이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진짜 쇄신한 회사의 전략 변화, 이런 것들을 빠른 시간 안에 주주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좀 설명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나올 때까지는 저는 좀 당분간 카카오는 바닥은 찍은 상태에서 좀 옆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어쨌든 바닥은 좀 찍었다 라고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주 좀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 네, 저도 괜찮게 보는데, 조선주들은 일단 좀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다시 좀 회복은 됐어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한번 보시면 한참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예, 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딩 했는데,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뭐 LNG선 수주도 있겠지만, 요즘에 암모니아 선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데, 암모니아 운반선도 수주가 잘 되고 있고, 또 내년에 환경 규제가 있어서 배를 약간 이제 강제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수요도 있겠고, 그리고 2년 전부터 2022년부터 배 값이 이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비싼 선박들이 이제 실적에 언제 반영되냐면 보통 2년 후에 반영됩니다. 배를 이제 만들고 나서. 그게 이제 22년도에 고가 선박들이 24년에 투입이 되겠죠. 그럼 내년에는 실적이 드디어 좋아지는. 사실 조선업체들 보시면 지난 몇 년간 실적이 보세요. 다 마이너스예요. 안 좋죠. 올해도, 그러니까 작년 적자. 올해 이제 간신히 1,300억 흑자인데, 내년이 6,600억이고요. 이게 현대중공업입니다. 내후년이 1조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 진짜로 실적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이 전문가분들이 내년도엔 숫자와 수주가 같이 좋아지는 사이클 같아서
조선주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음. 이게 이 사이클이 25년까지 가는 게 약간 이제 반도체랑 비슷하죠. 그래서 내년에도 조선업종 좀 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인 하나오션도 비슷한 그림일까요? 예, 비슷한데 삼성중공업은 이게 자꾸 막 소송 이슈가 좀 몇 개 있어가지고 주가 올라가다 뭐 변동성 보이긴 하는데 이 삼사는 똑같아요. 거의 수주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저는 뭐 현대중공업이나 비슷한 궤적으로 갔고 하나오션은 이제 하나그룹에 편입되고 나서 어쨌든 이제 유상자도 했고 좀 그렇긴 한데 다만 이제 하나오션 경우는 방산 쪽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도 지난주였던가 12월 한 셋째 주 정도에 잠수함 한 척을 수주했는데 그게 배값이 1조가 넘어요. 한 척에.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조금 다른 게 일반 상선도 잘하지만 방산도 잘한다는 거. 그게 좀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올해 너무 성과가 좋았어요. 여기서 3배 올랐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래서 하나오션은 좀 주가 반등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이나 좀 현대중공업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리지 않을까. 예. 단지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주가 좀 올해 좀 산이 높았다.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섹터는요? 건설은 뭐 사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야 되는 게 중동만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는 괜찮죠. 왜냐하면 이제 뭐 국내 건설이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뭐 중동에 지금 뭐 사우디도 그렇고 빈살만도 그렇고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이번에 물론 전쟁이 나긴 했지만 이쪽이 지금 원유 의존도를 탈피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본다면 삼성 엔지니어링도 저는 지금 주가는 이제 좀 수주가 예상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부러졌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연됐던 수주가 다시 잡힐 것 같고 특히 중동에서 수주 잘하기로 유명한 회사가 삼성 엔지니어링이니까 국내 건설 경기 리스크도 전혀 없고 그런 면에서 중동의 어떤 이제 그 투자 사이클과 맞물려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건설사 쪽에서는 사실 이제 국내 내수가 지금 안 좋잖아요. 주택 경기가 뭐 지금 아파트 가격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미분양 리스크는 많이 완화됐지만 지금 얼마 전에 그 태영건설인가요? 막 뭐 PF 부도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아시겠지만 태영건설 때문에 한번 또 건설주들이 좀 한번 휘청했거든요. 근데 뭐 부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요새 이 중소건설사들 PF 리스크가 다시 좀 약간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형 건설사는 현금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PF를 막으려고 하고 있고 내년에 금리가 지금보단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구조조정이 끝나면 대형사들은 버틸 체력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25년도에는 건설사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뭐 좋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착공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동산 PF 리스크도 일단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하반기하고 25년으로 갈수록 좋아질 것 같고 이 건설회사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DLNC가 좀 오른 편이긴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빠졌거든요. 뭐 GS건설도 말할 것도 없고 GS건설은 그때 사고도 한번 났었고 너무나 지금 안 좋게 빠져 있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다들 지금 한마디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섹터입니다. 그냥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는데 저는 일단 대형 건설사 위주로는 내년 하반기를 보면서 조금씩 주가 빠질 때 편입을 일부 해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 많이 실을 수는 없어요. 아직은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까. 다만 25년도를 본다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기업들도 다 중동에서 또 사업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완충제 역할을 하니까 철저하게 그 건설사는 대형사 위주로만 좀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요? 자동차가 이게 참 애매한 게 돈 잘 벌고 실적 좋은데 주가가 안 가가지고 주가는 참 안 갔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 그 11월하고 12월은 또 좋았어요. 두 달간은. 일봉도 요즘에 좀 올라왔습니다. 그죠? 기아는 최근에 거의 최고가까지 왔어요. 그죠? 기아는 이번에 거의 10만 원까지 왔기 때문에 그 기아가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해했죠. 왜 이렇게 주가 안 가냐 그랬는데 결국엔 이번에 기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드디어 실적을 이제 뒤늦게 반영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다만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올해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내년에 실적 줄어들면 어떡하냐 이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가 12조잖아요. 내년 11조, 내후년 11조. 이게 뭐죠? 2년 동안 실적이 정체돼요. 그러니까 이걸 반영을 해서 물론 주가가 안 간 건 맞는데 성장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PER도 낮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업종은 아닙니다. 돈도 잘 벌고 배당도 많이 주고 다만 내년을 봤을 때 올해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은 걸 좋아하는데 그 면에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이제 그때 완공이 되는데, 그때 조지아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면 내년 아마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내년 연말로 갈수록 모멘텀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뚜렷한 모멘텀은 없으니까 저는 기아나 현대차는 이렇게 뭐 너무 사고팔고 하시는 것보다는 배당 받으시면서 25년까지 그냥 장기 투자하는 관점으로 장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신규 접근은 지금은 하지 마시고, 이게 기아도 그렇고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한 번씩 빠지거든요. 이게 빠져주죠. 이럴 때 좀 편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를 때 하지 마시고. 그래서 한 번씩 큰 조정. 보통 빠지면 한두 달 조정 받아요. 네. 이게 주기적으로. 그럴 때 들어가서 좀 중장기로 배당까지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자동차는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12월 이제 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2023년이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좀 투자 동향 어떻고, 어떤 주식 사고 있나요? 기관들이나 이제 외국인들 보면, 주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제가 업종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주로 거의 반도체 위주로 많이 사거든요. 요즘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사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종 투자자별 동향 보시면 최근 한 달만 좀 잠깐 볼게요. 12월 들어와가지고 12월 4일부터.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전기전자를 1조 5천억 샀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주로 거의 반도체 위주로. 그러니까 보면 반도체랑 운수 장비가 어디냐면 자동차 조선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그 IT 위주로 집중 투자를 했고, 나머지 업종은 거의 안 샀어요. 오히려 제약바이오는 또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시각은 전기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수출주 위주로 좀 많이 샀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들은 올해 4조 5천억을 이번 12월에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 여기도 비슷해요. 주로 삼성전자 같은 이제 IT 위주로 집중 매수를 했는데, 다만 차이점 뭐냐면 기관은 거의 그냥 고르게 다 샀어요. 안 산 업종이 없어요. 그나마 건설 빼고. 여기 보시면 건설만 팔았고 나머지 섹터는 그냥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은 그냥 편식하지 않고 정말 고르게 많은 업종들, 물론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물론 더 선호했지만 어쨌든 고르게 담은 게 특징이고, 다만 외국인은 굉장히 편식을 했다. 다 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을 찍어가지고 매수한 게 조금 특징적이다. 반면에 개인 투자분들은 이 12월 들어와가지고 7조 원을 순매도했는데, 보시면 소형주 빼고는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특히 제일 많이 판 게 뭐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전기전자. 아시겠지만 3년 전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를 되게 좋아해 주시고 많이 샀잖아요. 요즘에 오를 때마다 팔고 있는 건가요? 근데 올해는 엄청 팔았어요.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도 보이시죠? 개인이 하루에 400만 주씩 팝니다. 어마어마하게 팔죠. 이거를 보면 외국인 개인이 싹 받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개인 투자분들 보시면 삼성전자 사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 지치신 거죠? 예. 지금 개인 투자분들의, 물론 이건 평균 단가니까 틀릴 수 있지만, 그 옛날에 9만 원대 사신 분도 계시고 5만 원대 사신 분도 계시잖아요. 많이 빠져가지고 물타기도 하시고. 그래서 평균 단가가 한 7만 2천 원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2천 원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아마 질려서 아마 파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좀 특징이고, 그 물량을 특히 기관 투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받아가고 있다. 자, 그럼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주식, 좀 개별 주식 사고 있는 건가요? 개별 주식으로 이제 보면 여기 증권거래소 사이트 들어가시면 12월 달만 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2월 4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최근 거의 한 달 정도의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게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순매수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1조 1천억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업종 본 것처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그냥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셀트리온 이제 헬스케어가 들어온 게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이 기아가 확실히 이쪽도 자동차고, HLB는 이제 코스닥의 그 바이오 기업이죠. 이쪽도 좀 있는 것 같고, 포스코 DX도 이제 포스코 쪽. 근데 이 기업들의 좀 공통점이 뭐냐면, 포스코 DX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 가잖아요. 합병되죠. 그럼 거래소로 가요. 사실 합병되고, 포스코 DX도 뭐죠? 1월 2일부로 코스닥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 기업들은 좀 코스피로 이전하다 보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공매도 쳤던 걸 환매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그런 물량도 일부 있겠죠. 왜냐면 이거 정리해서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전을 하니까. 그래서 그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차 좀 1,400억 정도 샀고, 에코프로 BM도 한 1,290억 샀고요. 카카오, 삼성전자, 에코프로, 네이버, 이런 기업들을 좀 주로 샀는데,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샀던 거는 딱 봐도 자동차라든가 이쪽 그 반도체 쪽, 이쪽하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기관 투자들을 한번 볼까요? 기관은 여기 기관 합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들 역시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고, 셀트리온도 좀 많이 샀고요. 이번에 신규 상장했던 에코프로 머티. 예, 머티도 샀고, HMM도 굉장히 많이 샀고요. 기아, 현대차, 자동차도 역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카카오, 삼성전기, 네이버, 또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 샀고, CS윈드도 일부 들어갔고, 하나솔루션.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의 좀 특징은 뭐냐면은 좀 소외됐던 기업들을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HMM도 그동안 완전히 소외받고 있었고, 카카오, 네. 삼성전기, 네이버, 삼성물산, CS윈드, 하나솔루션 다 소위 말하는 굉장히 왕따주였거든요. 근데 이들 업종들을 12월 달 들어와서 좀 굉장히 많이 샀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확실히 색깔이 분명한데 기관들은 좀 못 올랐던 기업들도 12월에 네. 좀 많이 담은 게 약간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 종목 점검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사님 2024년 주식터 유망 섹터 뭘로 보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우리 2024년 어떤 주식 사야 되는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뭐 네. 일단 반도체를 여전히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뭐 올해도 가장 좋게 봤던 섹터가 반도체인데 네. 내년에도 이게 아직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비싼 지금 상황은 아니거든요. 일부 이제 올해 AI 붙어가지고 간 기업들 빼고 삼성전자 아까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지만 PBR로 보면은 아직도 중간밖에도 못 갔어. 중간도 안 갔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저는 삼성전자를 좀 가장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좀 좋게 보고 있고 대형주 쪽에서는 그 중소형주 쪽에서도 올해 뭐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에 워낙 많이 갔는데 내년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면 좀 반도체 소재 있죠. 네. 이렇게 반도체 그 만들 때 필요한 뭐 이런 특수가스라든가 소재들도 어쨌든 이제 감산했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도 좀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저는 뭐 반도체 쪽이 그래도 여전히 1순위다. 근데 반도체야 뭐 워낙 종목들이 많으니까 네. 한두 개가 아니지만 저는 반도체 주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네. 한국 주식시장에 좀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네. 그 수많은 반도체 기업 중에서 하나 정도는 한번 좀 어느 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네. 내 포트에 하나 정도는 좀 담아 놓는 게 네. 좋지 않나. 다만 주가가 당연히 좀 조정받는 걸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한번 차트를 보셔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한미 반도체가 올해 굉장히 좋았잖아요. 사실 좋았죠. 예, 올해 뭐 거의 한 5배인가 올랐으니까 올해 최고 주도주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와서 사는 건 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너무 좋은 뭐 모멘텀을 좀 갖고 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그러니까 요럴 때 투자하지 마시고 요새 좀 제일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가 가온칩스라고 있거든요. 디자인 하우스인데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반도체를 만들 때 중간에서 제조할 수 있게 제조용 설계도를 따로 만들어서 삼성전자한테 보내줘요. 그럼 삼성이 그거 딱 보고 만듭니다. 그 회사가 이제 가온칩스라는 기업인데 보시면 이게 주가가 요새 신고가 났죠.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기회 주거든요. 이런 게 또 나와요. 이런 구간들 한두 달. 저는 저런 게 내년에 또 나옵니다. 반도체가 계속 가는 게 아니니까 저럴 때 공부하셔가지고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네. 가온칩스의 이런 모습이 좀 갑자기 어느 날 쭉쭉쭉 빠진다. 그럼 급하게 하지 마시고 급 나가고 바로 안 갑니다. 항상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옆으로 좀 늘어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공부했던 그 기업이면 그럴 때 분할 매수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실패하는 게 이럴 때 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반도체를 굉장히 내년에도 좋게 보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저런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그때 한번 좀 타이밍을 잡아보자. 그게 뭐 1월일지 2월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 아까 반도체 말씀하신 소재는 어떤 예시 종목들이 있는 거죠? 소재도 되게 많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게 한솔케미칼 같은 기업이에요. 요즘 주가 좋지 않아요? 네, 요새 근데 그래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소재주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 회사가 그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가 네네네. 예, 이게 지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는 기업으로 제가 네네. 알고 있는데 보시면 엄청나게 빠졌어요. 사실 그러게요. 7월부터 7월에 그 2차 전지 날아갈 때 완전 박살나고 있었거든요. 주가가 곤두박질 쳤죠. 근데 뭐 주주분들은 말도 못하게 고생하셨는데 다만 한솔케미칼이 정말 우리나라 대표 소재 기업이고 업황이 좋아지면 소재는 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를 봤을 땐 한솔케미칼 괜찮고 또 한솔케미칼이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소재도 합니다. 실리콘 응급제. 그 사업이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좀 가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에다가 이제 흑연도 있지만 실리콘으로 만드는 거죠, 응급제를.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랑 반도체 소재가 같이 맞물려서 좋은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주 쪽에서는 한솔케미칼 저는 네. 좀 개인적으로 괜찮아요. 자, 1순위가 반도체랑 뭐 2순위, 3순위도 있으신가요? 2순위라고 좀 해야 된다면은 저는 이제 조선업종. 아까도 조선. 조선이 이제 왜냐면 아까 설명은 드렸으니까 다만 이제 조선업종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조선해양을 좀 제일 좋게 봐요. 네. 왜 그러냐면 물론 지주회사라서 좀 약점은 있어요. 항상 할인 받는데 네.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우리나라 조선회사 중에 비상장 회사 중에 3호중공업이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조선사 중에 돈을 제일 잘 벌어요. 현재 LNG 선을 가장 많이, 그러니까 실적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돈을 제일 잘 버는데 3호중공업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장이고 한국조선해양이 지분을 96%인 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투자해야 3호중공업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가장 지금 실적 좋은 기업을 갖고 있다는 게 매력적이고, 또 무엇보다 밸류에이션도 다른 조선사들이 좀 PBR이 높거든요. 막 1배가 넘어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0.79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한국조선해양이 좀 저평가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좀 괜찮게 보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하이로코리아라고요. 네. 이 회사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뭐냐면 혹시 피팅이라고 아세요? 피팅이 뭐냐면 PT는 아는데, 헬스장. 그죠?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고 파이프 있죠, 파이프.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기 무슨 뭐 석유화학 공장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파이프 막 둘러져 있잖아요. 걔네들 이제 흔히 배관이라고 하죠. 근데 걔네가 일직선으로 된 게 아니라 갑자기 휘어지죠. 휘어질 때 그 휘어지는 거를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직선으로 된 거를 얘가 중간에서 휘어지게 딱 이렇게 껴주는 거 있어요. 그걸 피팅이라 그래요. 관이음새. 예,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예. 근데 이 회사는 관이음새 중에 좀 작은 거 있죠. 작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개장용 피팅이라 그래요. 또 이런 우리 이 수도꼭지 같은 밸브 있죠. 그런 거 만드는데, 근데 왜 이 기업을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냐면 실적도 좋은데 자사주 소각을 잘해요. 주주환원에 좀 열심인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은 시장에서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업황 좋아지면 같이 수주 잘 돼서 실적도 좋아지지만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잘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한미반도체가 그걸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가 저렇게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한미도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는 게 한미가 정말 주주 가치에 열심히 했던 기업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자사주 매입 소각 매년 했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그런 좀 그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선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하고 하이로코리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3순위는요? 일단 이제 그 조선주까지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 내년에 일단 제가 좀 보고 있는 또 다크호스 중에 하나는 어쨌든 뭐 재미는 가장 없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음식료 업종 괜찮지 않을까.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음식료 업종은. 네.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라면이 올해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뭐 아시겠지만 삼양식품 주가 2배 이상 오르고, 근데 일단 음식료를 좋게 보는 이유는 곡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농산물 가격들이 밀 가격, 또 거기다가 대두유, 콩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그 식품 가격은 많이 지금 올려놨잖아요. 네, 식품 가격은 올려놓는데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원가 부담은 줄고 판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 음식료들 실적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집 밖에서 먹는 것보단 집 안에서 먹으려고 한대요. 왜냐면 뭐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너무 음식값이 비쌌죠. 예. 비싸졌죠. 예, 뭐 저기 여의도만 해도 한 끼에 그냥 10,000원 안 갖고 10,000원에서 15,000원 들고 가야 먹으니까 부담되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구내식당 잘 되는데, 네. 구내식당도 잘 되지만 이제 집에서 그냥 가볍게 한 끼 먹으려고 하는 수요가 확실히 내식 수요가 실제 데이터로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합니다. 밀키트도 많이 맞아요. 매출 늘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코로나 터지고 음식료 회사 주가 많이 갔잖아요. 그게 내식 수요 때문에 밖에 못 먹으니까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원가 부담은 완화되죠. 내식 수요 늘어나면 이 종합 가공식품 회사들 있죠. 이렇게 네. 식품 회사들. 이 회사들이 일단은 저는 좀 내년에 좋은 모멘텀 받지 않을까. 근데 이 기업들 몇 개만 말씀드리면 많이 빠졌어요. 주가들이 진짜 못 갔죠. 제일제당. 이 기업도 진짜 뭐 아시겠지만 완전 만년 왕따죠. 네, 못 갔고, 요거 말고 또 동원 F&B, 여기 참치캔 주가 진짜 완전 쩔어 있잖아요, 다들. 또 이 대상은 제가 좀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게 아시죠? 그 이정재 씨 때문에 한번 주가가 여기 그
대상홀딩스가 폭등해가지고 그 한동훈 장관과 사진 찍은 것 때문에 한번 약간 정치 테마로 좀 대상이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대상홀딩스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움직여 버렸어요 한번. 그래서 이쪽은 좀 그렇지만 사실 그걸 제외하고는 네. 어찌됐건 지금 이쪽 다 네. 괜찮고 저 개인적으로 또 좋게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사조대림. 여기는 그래도 주가 좀 올라왔지만 여기가 PER이 지금 3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새 여기 내부자도 굉장히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 여기 회장님이신가? 그분이 이제 자기가 주식 사면 공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주식을 최근에 자기 주식을 많이 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들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종합식품 회사 중에 그 만년 못 갔던 풀무원도 정말 못 갔죠. 그냥 주가가 쩔어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나쁠 게 여기서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큰 수익을 노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음식료 이런 종합식품 회사들은 저는 뭐 내년에 봤을 때는 잃을 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서 좀 3순위로 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자, 1순위로 반도체, 2순위로 저 3순위 음식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쪽을 보시는 거는 이거죠, 음식료죠. 음식료. 네, 당연히 음식료가 네. 가장 그리고 조금 이제 부담되는 거는 가격적으로는 반도체죠. 네.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 성과가 좋다 보니까 그러나 업황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를 이길 업황은 지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이나 성장성 면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장 좋은 업황을 투자하고 싶으면 당연히 AI나 반도체로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고 그거랑 조선이 저는 두 개가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다만 가치 투자 면에서 보고 싶다. 네. 그 음식료가 가장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향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뭐 리스크보다는 좀 싼 거 좋다. 그럼 뭐 음식료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